네, 안녕하세요. 학생 협동을 촉진하는 에듀테크 분과를 맡은 교사 김우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 협동 촉진 에듀테크 챕터 1에서는 협동하고 즐기는 미술적 역량 성장 지원 도구 에듀테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미술적 역량을 업시킬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글 아트 앤 컬처와 직소 익스플로어라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구글 아트 앤 컬처 같은 경우에는 명화 자료를 검색하여 학생들의 감상 능력을 용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직소 익스플로어와 함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소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퍼즐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구글 아트 앤 컬처와 직소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 협동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아트 앤 컬처가 감상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에도 학습이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한글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 게임적인 요소, 게이미피케이션이 많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급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어떤 분야로 학생들이 활용이 가능한지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 형태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퍼즐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그럼 상단에 아트 앤 컬처로 이동이 가능하시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구글 아트 앤 컬처 플랫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시 상단에 구글 번역 마크가 뜨는데요. 이 구글 번역 마크를 눌러주시면 한글 홈페이지가 제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를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시고 학생들이 미술적인 요소를 같이 감상하는데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게이미피케이션적인 요소들이 이와 같이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탭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태블릿 PC나 PC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함께 멀티플레이어를 같이 퍼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직소 퍼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소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퍼즐에 초점이 맞춰 있는 합동 에듀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소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진 같은 경우를 같이 퍼즐을 맞추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내에서 기존에 있는 사진 같은 것도 활용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선생님께서 제공하는 사진, JPG나 PNG 파일을 이용해서 같이 퍼즐 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소 익스플로어 수업 사례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자, 그 다음에 구글 아트 앤 컬처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 아트 앤 컬처를 태블릿 PC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연계 협동학습 같은 거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수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구글 아트 앤 컬처의 여러 명화적인 요소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명화에 대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반의 갤러리 형태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갤러리화해서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같이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술적 역량도 업시키고 학생들의 협동 드로잉을 촉진시키는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에듀테크는 구글에서 있는 젠보드와 구글 드로잉 플랫폼입니다. 구글 드로잉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플랫폼으로서 채색 도구가 다양하고 협동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젠보드 같은 경우에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협동이 가능하고 드로잉 외적인 표현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플랫폼 모두 다 선생님께서 구글 계정만 있으시다면 모두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젠보드나 구글 드로잉 같은 경우에 완벽한 드로잉을 통해서 미술적 요소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협동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미술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 소개 같은 경우에는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젠보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툴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동시 접속을 해서 젠보드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구글 드로잉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받은 구글 주소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동시 협업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 시간 관계상 기능적인 요소 부분은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고 이 두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협동 도구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가 가능하다.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활동으로 미술초보도 뚝딱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활용 에듀테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투닝과 미리캔버스입니다. 투닝, 미리캔버스 둘 다 국산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학교용으로 웨일스페이스 계정을 받으신 것을 이용해 학생들이 편하게 투닝과 미리캔버스를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나만의 캐릭터를 만든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투닝 같은 경우에는 웹툰 그리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를 학생들이 투닝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닝에는 AI 기능, 표정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캐릭터의 표정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리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적인 요소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인 한계는 있지만 학생들이 미리캔버스를 이용해서도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닝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자신만의 캐릭터를 보시는 것처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든 것을 한데 모아서 우리 반만의 캐릭터적인 협동적인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 이점이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타 연수에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신 캐릭터를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미리 캔버스적인 요소로도 충분히 캐릭터를 구현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을 소개해드리며 미리 캔버스의 기능에서 어떤 부분이 나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학생들이 그 다음에 웹툰 기반을 갖고 있는 투닝 활동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챕터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캔버스에서 나만의 캐릭터를 구현을 하려면 미리캔버스 플랫폼에서 왼쪽에 있는 요소 부분을 확인하십니다. 요소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 검색란에다가 다음과 같이 검색을 하십니다. 아바타 만들기. 아바타 만들기를 아래와 같이 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해당되는 캐릭터를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이 캐릭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구현이 가능한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설정에서 레이어를 활성화 시키시고요. 네, 레이어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이 레이어에 그룹들을 해제시켜 주십니다. 네, 그룹 해제시켜 주시고 해당되는 그룹 중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을 마무리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나만의 캐릭터들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죠.
네, 투닝 같은 경우에 구글 크롬에서 투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캐릭터를 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요소는 살펴보시면서 익혀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AI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해당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AI 자동 생성이 있습니다. 이 AI 자동 생성을 통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상태라면 학생들이 얼굴 인식을 통해서 캐릭터의 얼굴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생 협동을 촉진하는 에듀테크 사례를 마무리하며 챕터 2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